예, 안녕하십니까. 유성호입니다. 우리 지금 자바 프로그래밍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무언지 한번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네요. 꽤 오랫동안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한번 좀 뒤돌아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입출력 스트림과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력 스트림. 앞에도 입출력, 뒤에도 입출력이네. 네, 입출력 스트림과 파일 입출력. 뭐 크게 봐서는 뭐 입출력 스트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네. 스트림이 뭔지 모르네. 이게 중요한데. 예, 파일 입출력은 대충 감이 잡히죠. 파일에다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파일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내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단순히 입출력이라고 얘기하면 컴퓨터에서 입출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점프하면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실행이 되고 어떤 결과를 우리한테 제공하죠. 그렇다면 여기 입출력이라는 것은 컴퓨터에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컴퓨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외부로 출력하는 그런 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입력 매체가 되겠죠. 출력 매체는 뭐가 있죠? 스피커, 프린터,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 그 통신망은 인터넷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 프로그램에서 외부 장치에서 데이터를 전달받거나 전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같다고? 오케이. 최근에 뭐 빅데이터다, 뭐 인공지능이다 이런 얘기 흔하게 듣고 있죠. 그리고 뭐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 이런 교양이니까 여러분은 컴퓨터 구성하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을 하죠? 컴퓨터는 크게 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그 기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처리하죠.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라고 하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 데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하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져 있잖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이렇게 딱딱한 물질,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 속에서 보이진 않지만 어떤 일을 수행하는 그 명령어들을 이야기하지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오늘 세미나를 갔더니 아주 편하게 일상 용어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데이터웨어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컴퓨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왜? 아니,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주 처리 대상이 되는 건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잖아. 결론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는 거라면 데이터가 더 강조돼야지. 왜? 실제로 처리되거나 또는 얻고자 하는 그 결과물을 이렇게 홀드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예, 예. 데이터웨어라는 거는 이미 뭐 데이터베이스에 보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해갖고 흔하게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딱 3등분 시켜서 얘기하는 경우는 나는 처음 들었습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예.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하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용어가 강조되고 있구나. 데이터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데이터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용어를 정의해 사용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옆에 너무 샜다. 오케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웨어 이런 말 하고요. 좀 더 발전이 된다 그러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속에 있는 데이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조금 더 요약시킨 또는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발전된 용어 같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 같기도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우리 교양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양을 표현하는 방법 말이고요. 행동과 말이 이제 더 비중이 세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많이 익혀두는 게 여러분 교양 증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좀 떠들었습니다. 오케이 통과. 오늘 거 공부해 봅시다. 예,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입출력 스트림과 파일 입출력에 대해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바의 입출력 스트림이 뭔지 어떻게 하는지 문자 스트림과 텍스트 파일 스트림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바이트 스트림, 그리고 바이트 파일, 바이너리 파일 입출력, 여기까지 들어갈 뻔했네. 스트림이 문자, 텍스트, 바이트 이렇게 나눠지네. 같은 소리 아닌가? 문자와 텍스트를, 좀 애매하네. 뭐 그놈이 그놈 같기도 하고. 그리고 파일 클래스, 파일을 복사해서 하는 응용 프로그램. 이런 내용을 이제 앞으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놈이 그놈 같고 뭐 자바 입출력을 배우는데 자바 입출력 방법에는 크게 봐서 문자 스트림과 텍스트 파일 스트림이 있다. 어허. 그리고 그런 걸 할 때 보면 이 스트림이라고 보면 되겠네. 바이트 단위 스트림과 바이너리 파일 입출력 이런 차이점도 한번 비교해 보겠다는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웨브 파일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파일 클래스를 사용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파일을 복사하는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파일 또는 입출력 스트림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자바에서 입출력 스트림은 응용 프로그램하고 얘하고 입출력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모듈입니다. 이건 모르겠고 어쨌든 응용 프로그램하고 입출력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애라고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스트림, 입출력 스트림이라는 거는 자바 프로그램하고 외부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거. 외부라기보다 입출력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스트림 입출력의 단위는 기본으로 바이트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 바이트를 갖다가 그 데이터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단위로 받아들이지 말고요. 1바이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비트죠. 비트인데 몇 개가 들어있죠? 8비트가 들어있죠. 네,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8비트 단위로 묶어서 데이터가 처리된다 라는 의미에서 바이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장되는 값은 이진수로 저장이 되죠. 이진수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8개씩 묶어서 처리한다. 이렇게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입출력 스트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선입 선출 방식으로 한다. 즉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먼저 들어오는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들어오는 제일 마지막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처리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입출력 스트림이나 응용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소프트웨어 모듈이고 처리되는 기본 단위는 바이트, 즉 8비트 단위로 처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처리될 때는 먼저 들어온 놈을 먼저 내보내는 선입 선출 방식인데 즉 순서대로 처리된다. 라고만 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것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쓸데없는 거 강조한다는 소리는 괜히 학생들을 골탕 먹인다 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짧게 합시다. 예,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스트림이 뭔지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스트림. 입출력 장치와 자바 프로그램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죠. 응용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소프트웨어 모듈을 스트림이라고 한다. 자바 입력 출력 스트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트림은 버퍼를 가지고 있으며 순차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입출력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런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으로 나누어지는데 입력 스트림은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전달받는 거고 출력 스트림은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보내는 걸 이야기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네. 그렇지만 한 장치가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장치 중에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하는 장치가 있나요? 마이크 입력만 받죠. 마우스 입력만 하죠. 이 움직임을 컴퓨터에 전달만 하죠. 키보드도 컴퓨터 입력 장치로 사용이 되죠. 출력 장치는 프린터, 모니터, 스피커 이런 게 다 출력 장치죠. 근데 그걸 동시에 하는 장치가 있나요? 없죠. 인터넷은 통신망이에요. 근데 의미가 좀 틀리죠. 통신 매체는 보내고 받는 게 되죠.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입력 스트림도 동시에 처리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씩 처리된다는 거죠. 입력 장치, 출력 장치가 구분이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키보드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마우스로 데이터 출력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나온 용어 중에 하나가 버퍼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나온 길에 또 설명해야죠. 버퍼가 나오면 캐시라는 용어가 꼭 나오거든요. 버퍼와 캐시. 그래서 버퍼는 처리 속도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기술. 버퍼링 알죠? 인터넷에서 영화를 볼 때 보면은 전송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나는 보고 있지만 서버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영상이 뜨뜨뜨뜨뜨뜨 멈춰있는 상태 아니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 속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이는 기술적인 방법 또는 메모리를 버퍼라고 합니다. 버퍼링 흔하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빠른 속도의 장치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느린 속도의 장치에 끊임없이 전송하는 걸 이야기하죠. 보내줘도 못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면에 캐시
캐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메모리예요. 근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른 차이거든요. 버퍼는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로 저장해 놓는 공간, 임시로 저장해 놓는 공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쓰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나? 네, 그런 말 없네.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느린 정치. 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통은 뭐 이 버퍼 얘기할 때면 지금은 별론데 보통 아파트나 이런 연립주택 같은 데 보면 천 옥상에 물탱크 있죠. 뭐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수압이 났거나 단수가 됐을 때 그럴 때 대비해서 미리 물을 받아 놓는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죠. 거기는 예, 그런 걸 보통 버퍼라고 합니다. 미리 담아 놓는 것. 그럼 캐시는 뭘까요? 캐시 현금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현금. 예, 카무스에서는 그건 아니고요. 처리 속도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설명이 되는데 말이 좀 애매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번 가져온 데이터를 이후에 다시 또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용한 데이터를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거. 그러니까 CPU에서 어떤 작업을 처리하는데 CPU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가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있으면 하드디스크 데이터 갖다가 램에 올리고 램에 있는 데이터를 CPU가 불러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CPU가 어떤 작업을 처리할 때 램에 데이터를 담아 놓으면서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한번 불러서 버리는 게 아니라 쓰고서 자세히 보니까 이게 또 쓸 것 같아. 그래서 램의 한 구석에다가 캐시 메모리라는 걸 설정을 해서 거기다 이미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필요해. 그러면은 무조건 하드디스크를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 먼저 뒤져보고 전에 썼던 것 같은 여기 있나 해서 있으면 그걸 갖다 쓰는 거고 없으면 하드디스크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거를 하드디스크까지 내려가서 찾아올 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캐시 메모리에 담아놓고 쓰게 되면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메모리를 캐시라고 얘기합니다. 캐시. 그래서 뭐 여기 뭐 히트율이니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재사용할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할 때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캐시 메모리고요. 버퍼는 전송되는 데이터의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캐시 메모리는 한번 쓰고 나도 데이터 그대로 살아있고요. 버퍼는 한번 데이터를 쓰고 나면 그 데이터는 사라져버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개념을 잡기 바랍니다. 내가 설명한 거 머리에 염두에 두고서 글을 읽어야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모르겠네. 네, 어쨌든 캐시와 버퍼의 차이점 알아주고요. 이 버퍼라는 얘기는 뒤에서도 계속 또 나올 겁니다. 지금 스트림 설명하고 있고요. 스트림은 입력 스트림과 출력 스트림 둘로 구분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림이란 자바 프로그램과 입출력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소프트웨어다. 요거만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스트림은 양 끝단에 입출력 같은 얘기 했던 거고 스트림은 늘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입력이면 입력, 출력이면 출력용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외부 장치들, 입력 장치, 출력 장치도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데 뭐 어차피 한 가지 목적으로 단방향으로만 데이터를 전달하죠. 이런 얘기할 때 좀 애매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키보드의 경우 보면 우리가 보통 키보드는 입력 장치로 설명을 하지만 키보드에 보면은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걸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지금 동작하고 있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무슨 값을 입력하고 있는지도 표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갖다가 혹시 이건 컴퓨터가 나한테 이렇게 상태를 보라고 알려주는 거 아닌가? 램프에 불을 킨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건 키보드 자체 내에서 내가 이전에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지금 어떤 데이터 입력 상태인지를 표시하는 거지 CPU랑은 컴퓨터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데? 가끔 보면 컴퓨터에서 이렇게 딱 패스워드 같은 거 누르다 보면 아이디 넣다 보면 지금 키보드에 캡슐하게 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프로그램 아래쪽에 보면 스테이터스 바 상태 바에 보면 뭐 넘버하게 눌렸다든지 캡슐하게 눌렸다든지 표시가 되잖아요. 그게 여기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컴퓨터가 제어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키보드의 상태를 컴퓨터가 읽어가는 겁니다. 즉 데이터를 공급하는 건 키보드가 되는 거죠. 썰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스트림은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입출력되는 스트림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또는 문자로 합니다.
근데 이 문자가 좀 애매한 게 있는데 바이트는 8비트 그 묶음을 얘기하는 거고요. 문자는 C나 C++ 같은 거랑 다르게 자바에서 자바에서 문자는 2바이트로 처리가 됩니다. 즉 유니코드 같이 이 2바이트 체제 유니코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문자는 2바이트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트 스트림과 문자 스트림은 그럼 처리되는 묶음의 단위가 틀리네. 얘는 8비트, 얘는 2바이트니까 16비트로 처리가 되겠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까지 캐치했다고 그러면 매우 교양이 많은 사람이네. 매우 교양이 많아지면 그 다음엔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럼 교양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데. 스트림의 기본 처리 단위는 바이트인데 문자라는 단위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바이트 스트림일 때는 8비트 단위로, 문자 스트림은 16비트, 즉 2바이트 단위로 처리가 됩니다. 오케이? 자바 입출력 스트림의 종류 앞에서 얘기했죠.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 그래서 이 바이트 스트림은 8비트 한 단위로 하고 문자 스트림 2바이트로 처리된다고 이야기했죠. 이 바이트 스트림은 입출력되는 데이터를 단순히 바이트 단위로만 처리가 됩니다. 즉 바이너리 파일, 이진수 파일을 읽는 입력 스트림 같은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두 바이트로 처리되는 거. 문자 스트림은 2바이트로 처리되는 거 뭐 특별한 거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문자 스트림은 문자만 처리합니다. 숫자는 바이트 스트림을 써야 된다는 거죠. 문자가 아닌 바이너리 데이터는 스트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문자 스트림. 문자만, 얘는 바이트, 숫자만 아닙니다. 문자 아닌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컴퓨터 처리되는 데이터는 그림도 있고 음악도 있잖아요. 그거 숫자예요, 문자예요, 음악이요.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상태의 문자는 다 문자 스트림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밖에 모든 데이터는 바이트 스트림으로 처리가 됩니다. 여기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적어 놨는데 뭐 헷갈릴지 모르겠네. 바이트 스트림은 8비트 바이트를 읽고 쓰기 위한 스트림이고 문자 스트림은 16비트 문자나 문자예요.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스트림입니다. 뒤에 이제 라이브러리 얘기가 또 나오는데 클래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고요. 여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여기 리더, 라이터란 말이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입출력 스트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클래스가 제공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바이트 스트림이 뭔지, 문자 스트림이 뭔지를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바이트 스트림, 바이트 단위로 처리, 문자 스트림, 문자만 처리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의 바이트 스트림 클래스, 바이트 스트림을 처리하는 클래스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으로 크게 구분을 하죠. 바이트 단위니까 어떻게 8비트 단위로 한 덩어리 처리한다는 거죠. 얘들은 공통점이 이런 작업들을 하고 이런 게 상속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클래스 뒤에 스트림이란 말이 다 붙습니다. 스트림 그리고 출력도 스트림이라고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스트림이라는 이름이 붙는 클래스는 바이트 스트림이구나,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네 이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오케이?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바이트 스트림 배우고 있습니다. 스트림은 외부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거나 외부 장치로 출력하는 연결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하고 외부 장치를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 거기에는 이런 클래스들, 이런 명령들이 있다라고 받아주어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바이트 스트림은 스트림이라고 돼.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죠. 그러면 문자 스트림, 얘는 문자만 처리하는, 얘는 문자만 처리입니다. 얘들을 리더, 라이터. 이 클래스 이름 뒤에도 리더 또는 라이터란 말이 꼭 붙어 있습니다. 이 리더나 라이터란 말이 붙게 되면은 읽고 쓰기, 글자를 그래서 문자 클래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문자 스트림 클래스. 오케이? 문자 스트림 클래스. 문자를 처리하는 스트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리드 라이트는 문자고 그 밖에 스트림이 붙으면 문자가 아닌 모든 데이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죠. 딴 얘기 또 하려고 그랬어. 2바이트는 잘라서 하나씩 쓰면 그게 그러면 바이트 스트림 아닌가? 맞죠. 그때 그렇게 쓰면 되지. 뭐 굳이 2개짜리 1개짜리 따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 나도. 내가 얘기해 놓고. 오케이. 문자 스트림하는 클래스는 뒤에 리더나 라이터란 말이 붙는다 라고 기억해 줍시다. 문자를 읽고 쓴다. 읽고 쓰는 건 글씨다. 그래서 문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으네요. 또 다른 걸로 이 스트림은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이트 스트림, 문자 스트림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 스트림끼리 연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스트림은 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고 표준 입력 스트림은 시스템 인에 인풋 스트림 리더가 붙었으니까 무슨 문자 스트림이 되는 거죠. 문자 스트림을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키보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 인에서는 컴퓨터 내부적으로 다시 이진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 이진수 데이터를 바이트 스트림이니까 8개 맞죠? 이건 뭐 샘플이지만 8개씩 잘라서 데이터를 1바이트씩 해서 전송을 합니다. 직접 컴퓨터로 들어와도 되고 자바 프로그램 받아도 되는데 중간에 문자 입력 스트림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될 수 있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된 데이터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바뀌게 됩니다. 인풋 스트림 리더를 통해 가지고 글자로 바뀌어서 자바 프로그램을 전달시킬 수 있습니다. 웹에서 입력, 그럼 우리가 보통 그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아래쪽에 콘솔 창에 나오는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네? 그렇죠. 키보드 입력하는 것도 이렇게, 맞아요. 키보드 입력하게 되면 바이트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죠. 이진수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걸 문자 입력 스트림이 우리가 벌써 바꿔서 콘솔 창에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코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식으로 교양있는 얘기로 컴퓨터는 이진수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가끔 컴퓨터에 이상이 생겼을 때 블루 스크린이라는 게 뜨죠. 본 적은 있죠. 경험해 본 적도 있고요. 컴퓨터 내부에 메모리 장치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그 오류 메시지를 제시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윈도우 다이얼로그 창이 열려서 처리가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이 되면 모든 시스템이 스톱이 되고 윈도우가 죽고 파란색 화면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0x 뭐라고 쭉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메모리상에 주소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들 이진수로 표현이 안 되고 0x 뭐뭐뭐라고 나온다. 옛날에 설명한 것 같은데 왜 이진수 그대로 화면에 표시를 하지 않고 16진수나 8진수로 바꿔서 표시하지? 아닌가? 컴퓨터 내부에는 원래 16진수로 저장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나요? 없다고요? 됐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나중에 시간 되면 설명할게요. 어쨌든 외부 장치에서 입력된 데이터는 바이트 스트림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이걸 문자 입력 스트림을 통해서 변환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즉 스트림은 연결될 수 있다. 아까 16진수요? 컴퓨터 내부에는 16진수로 저장 안 됩니다. 8진수로도 안 됩니다. 열어보니까 보이던데 변환시켜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더 편하지 않나? 그게 편하죠. 있는 그대로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불편해하잖아요. 기계는 편할지 모르는데 화면의 사이즈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진수를 표현할 경우 많은 공간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걸 16진수로 바꿨을 경우 16진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진수 데이터 4자리가 16진수 한 개의 글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1바이트는 8비트잖아요. 즉 16진수 두 글자로 8비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진수로 표시할 때는 8개의 공간을 잡아먹는데 8개의 문자가 처리되는 공간을 잡아먹는데 16진수로 바꿨을 두 자리밖에 잡아먹질 않는다는 거죠. 즉 화면을 4배나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에 문제가 발생되면 화면에다가 16진수나 16진수로 처리하는 겁니다. 8진수는 실제로 8진수가 쓰이는 걸 본 적이 있나? 없습니다. 근데 왜 배우지 8진수는? 8진수 배우는 이유는 나쁜 놈들입니다.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진수와 16진수의 관계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죠. 8진수 쓰는데 없습니다. 있나? 없어요. 이진수를 8진수로 바꿀 때 이런 규칙이 있어.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꿀 때 이런 규칙이 있어. 설명하는 그런 예로 든 거지. 실제로 컴퓨터에서 8진수 쓴 경우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나는 없어요. 나랑도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모르겠고. 어쨌든 썰 풀었고요. 이진수 문자 연결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되게 말랐네. 문자 스트림 한번 봅시다. 문자 스트림. 어떻게 처리되는 거죠? 문자 스트림은 2바이트씩 처리된다고 했잖아. 2바이트.
왜 이렇게 처리되지? 아이고, 빠졌네. TS. 예, 이 유니코드 때문에 그럽니다. 유니코드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는 영어, 숫자, 특수문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저장이 돼야겠죠. 옛날에는 아스키2 코드 체계로 다 저장이 됐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8비트 체계, 엄연히 7비트 체계거든요. 7비트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127개, 2의 7승 마이너스 1개만큼 쓸 수 있거든요. 맞나? 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용하는 문자의 종류가 겨우 127개밖에 안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내부에 어떤 문자 값을 저장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자. 1987년에 제록스의 조 베커하고 애플의 리 콜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유니코드라는 걸 만들어냈죠. 뭐 8비트로 안 되면 16비트 쓰는 거, 16비트 안 되면 32비트 쓰는 거죠. 그건데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통일된 규칙을 얘들이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컴퓨터에서 대부분 유니코드 체계로 활용을 합니다. 통신할 때는 유니코드 체계 많이 사용합니다. UTP-8, UTP-16 나온 게 다 유니코드 체계들일 거요?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2바이트 문자를 입출력하는 입출력하는 스트림합니다. 입출력하는 스트림. 스트림하면 나도 입에 지금 익질 않아가지고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데이터는 다루지 못합니다. 문자 스트림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지나 영상 이런 거는 바이너리로 처리가 된대요. 출력할 수 없다고 하네요. 또 문자 스트림을 다루는 클래스는 아까 얘기했죠. 리더나 라이터란 말이 꼭 붙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인풋 스트림 리더, 아웃풋 스트림 리더, 이러지 라이터 이런 말이 붙게 되면은 이건 문자 단위로 어떤 데이터를 스트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텍스트 파일에서 문자 데이터 입출력하는 데 사용하는 문자 스트림. 거기에 대한 클래스는 리더나 라이터란 말이 꼭 붙는다. 라고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오케이? 파일 리더를 이용하는 파일 읽기. 파일 한번 읽어서 화면에 표시해 보고자 합니다. 파일 전체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 샘플이거든요.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뭐 쓰죠? 문자 스트림 쓰는 겁니다. 문자 스트림. 맞나? 어떻게 알지 문자 스트림인지? 여기 리더 붙었잖아요. 문자 스트림을 할 수 있는 클래스구나. 오케이.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했네요. 파일 in에서 fin이라고 적었고요. 그거를 C 드라이브에는 test.txt란 파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파일을 여기다가 객체 생성했고 선언하고 객체 인스턴스 생성했죠. 이걸 왜 썼을까? 여기 뭐 변수 잡아넣으려고 하다 보네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계속 돌아라 그 소리 같은데요. 여기서 파일, 요거는 요 파일을 가리키는 객체죠. test.txt 그 데이터를 읽어줘. 메소드는 read네. 데이터 읽어오라는 소리인데 그런데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무슨 소리야? read라는 메소드에 어떤 값이 불려지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오면은 파일의 끝이라네요. 파일의 끝이다. 그럼 파일이 끝이 아니면 어떻게 되지? 그럼 해당하는 데이터가 불려지겠죠. 즉 문자가 불려지겠죠. 어떤 값? 유니코드 값이 불려지는 거죠. 그 유니코드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죠. 가만 있어봐. 인트는 이게 몇 바이트지? 이거 몇 바이트지?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더라?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인트가 몇 바이트지? 자바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서 while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C에 저장을 했고요. C를 출력을 합니다. 시스템 아웃 프린트에서 프린트 라인이 아니죠. 문자로 바꿔서 요거는 인티저 값이니까 형 변환한 거죠. 그래서 문자에서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이 작업이 계속 수행이 되다가 파일의 끝을 만날 때까지 마이너스 1 값이 리딩될 때까지 기다렸다 리딩되면 빠져나가고 파일을 닫아줍니다. 파일을 닫지 않게 되면 깨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읽을 땐 좀 상관이 없는데 쓰기를 열었을 때 꼭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일에 담긴 내용을 화면에 모두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없네 하는 게 캡처 만들고 읽고 그냥 변수에서 또 배열해서 데이터 불러내서 쓰는데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다음에 나오는 코드들도 살펴보기 바랍니다.
예, 파일 리더 예제가 하나 나왔네요. 파일 리더로 텍스트 파일 읽기를 수행해 보아라 라는 건데, 파일 리더로 윈도우 시스템, C 드라이브의 윈도우 밑에 보면은 시스템 INI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파일입니다. 꼭 있습니다. 현재 어떤 장치를 쓰는지 기타 정보들이 여기 들어있거든요. 삭제하면 별로 안 좋고요. 읽기만 할 거니까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헷갈리네. 예,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우리 지금 주 목적은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 사용해 보는 거거든요.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이 클래스는 파일 리더 EX로 했습니다. 파일 리더 EX 엑서사이즈 연습. 그래서 일단 파일 리더로 파일 인풋 파일 이름을 널로 했네? 인스턴스 생성을 안 했는데? 네, 아직 안 한 거고요. 밑에서 여기 선언했죠. new 인서 생성을 했네요. 파일 리더의 객체를 만드는데 요걸로 만들어 저장하라고 초기값 설정한 거죠. 그리고 try catch 나왔네. 예외 처리네. try 부분은 정상적인 경우 여기서 오류가 발생되면 캐치로 넘어가서 이런 메시지를 처리하고 끝나게 되네요. 특히 IO 입셉션이 발생됐을 경우 입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일리 와서 에러를 표시하죠. 옛날에 배운 것 같아. 기억도 안 나. 캐치예요. 이거 익셉션 종류들. 네, 정상적인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에 딱 들어왔더니 트라이에 들어왔더니 지금 윈도우 밑에 시스템 요거 조심해야 될 거 요거 슬래시예요, 백슬래시예요. 오른쪽에서 아래 가면 슬래시 이거 슬래시 그리고 왼쪽에서 아래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 백슬래시라고 합니다. 백슬래시 2개씩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될 거 백슬래시 2개. 다운표 속이다 보니까 이게 특수문자로 처리가 된 거거든요. 이게 슬래시임을 폴더로 구분하는 구분자임을 명시하려고 2개씩 집어넣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업사이드에 줬고요. 그리고 돌아서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이 파일을 쭉 읽고 그게 마이너스 1은 파일의 끝이 나온다는 겁니다. 쭉 처리했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 없고. 네. 그냥 돌려보라는 거 앞에 설명 다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지 내용 보자는 거 아닙니다. 파일을 읽어서 읽어낼 수 있는지를 지금 테스팅한 겁니다. 네, 별거 아닌 거예요. 꼭 실습을 통해서 해보기 바랍니다. 오케이. 지금 뭐 했죠? 파일 리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문자 집합과 인풋 스트림 리더가 들어가니까 아직도 문자 스트림이네. 문자 스트림. 텍스트 파일 읽기인데 이 텍스트를 읽는데 숫자나 영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한글이 들어있을 때는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유니코드 체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이 한글이 한 종류가 아니거든요. 한글이 한 종류가 아니다. 이거 말하면 또 밤새죠. 한 종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은 뭐 조합형, 완성형 이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나요? 조합형, 완성형. 그 정도. 또 완성형도 확장형 뭐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한글을 저장하는 이진수 코드 값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한글을 컴퓨터에 저장하면 한글 상태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이진수로 바꿔 저장이 되는데 그 기준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무조건 MS 따라갑니다. 윈도우 MS가 만들잖아요. MS가 만든 949번째 문자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파일을 열 때 인풋 스트림에서 여기 파일 입력을 이렇게 주는데 뒤에 문자 코드 타입을 지정을 합니다. 어떤 문자 코드를 사용하느냐? MS949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글씨가 잘못 읽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할 땐 이런 일 없었잖아. 앞에서는 숫자만 했죠. 한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지금 굳이 이렇게 하는 건 한글 때문에 그럽니다. 한글.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요. 그래서 while에서 인풋 스트림에서 여기 보면은 이거 지정한 다음에 요거 파일 인풋 스트림 지정했죠. 파일을 지정한 거죠. 그리고 인풋 스트림 리더에서 인풋 스트림에다가 파일을 지정하면서 뒤에 추가적인 옵션으로 이렇게 코드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읽히죠. 요거 추가로 선언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런 파일이 있을 때 이걸 읽어내게 되면은 가나다라바바사 차차카타 파하가 제대로 나옵니다. 요게 인풋 스트림, 파일 인풋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바이너리 스트림이니까 바이너리 이진수 바이트 단위로 처리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리더를 통해서 읽으면서 여기 있다. 여기 인풋 스트림 리더를 통해서 이게 문자로 변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 그래서 화면에 처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네, 실습을 통해서 직접 코드를 돌리면서 확인해 봅시다. 예, 앞에서 한 것 같이 숫자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이렇게 숫자, 문자, 알파벳 다 들어있고 특수문자까지 들어있는 상태의 파일을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한글 파일, 주는 한글 파일 읽기죠. 영어 숫자는 당연히 잘 되겠죠. 인풋스트림 리더를 이용해서 MS949 문자 집합으로 한글 텍스트 파일을 읽고 출력하는 것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아까 지정한 것 중에 인풋스트림 리더, 아까 보면 스트림은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요 스트림은 스트림을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트 스트림이죠. 바이트 스트림. 예, 그리고 여기 리더로 끝나니까 이거 문자 스트림이죠. 문자 스트림. 이 둘을 연결해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디 갔냐? 여기 연결시켰네. 예, 얘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연결시켰죠. 인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네. 예, 그래서 인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려라죠. 그러면 바이트를 읽어서 문자 코드로 문자로 변환시킨 데이터가 C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뭔지 하고 그 값을 찍어준다는 거죠. 뭐 특별한 건 없는데? in의 get encoding. 여기에서 ms949 요거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요 설정된 값이 아마 여기 들어가서 그걸 보는 게 엔코딩 코드를 만드는 기준이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앞에 거랑 동일합니다. 근데 객체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 둘 다 인도 다 스트림을 두 개 열었잖아요. 외부 장치와 연결시키는 거 그걸 스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열었으면 닫아줘야 되는 겁니다. 인 닫고 fin 닫고 다 닫아줬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인데 지금 MS949를 읽었을 경우는 이게 잘 읽힙니다. 어디 잘 읽혔나? 안 읽혔는데? 읽혔는데? 예,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왜 이러지? 이거는 그게 아니고 예, 949를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이런 생각 좀 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 이거 메모장이거든요. 메모장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에 여기에 C에다 한글전 tx를 저장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왜 이러지? 에이, 메모장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파일을 저장할 때 보면은 밑에 엔코딩 방식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엔코딩 방식을 ANSI, ANSI 요걸로 지정해서 저장을 시켜야 됩니다. 다른 UTF나 UTF-8, 16 이런 거로 저장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글분이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모장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방식으로 ANSI라고 하는데 ANSI로 여기 엔코딩 방식을 선택하고 어디가 있냐? 이걸로 선택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걸로 저장하면 이런 식으로 한글이 다 깨져버린다는 거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MS949입니다. MS949 ANSI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바랍니다. 지금 테스팅할 때도 거기에 맞춰주기 바라고요. 그래서 예제 8-2에서 한글이 돼 저장되는 방식이 다양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MS949를 하는데 메모장에서 저장할 땐 여기에 ANSI라고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기 바랍니다. 복잡한데?